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23일 오전 11시입니다. 1시간 전에 발표된 한국갤럽의 주간 여론조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지지율 45%, 김문수 지지율 36%, 이준석 지지율 10%입니다. 이재명 45, 김문수 36, 이준석 10%. 지난주에 비해서 이재명 후보가 떨어지고 김문수 후보가 많이 올랐고 이준석 후보도 상당히 올랐습니다. 45대 36대 10입니다. 45대 36대 10입니다. 앞으로 사전투표일까지 계산하면은 6일 남았습니다. 6일 사이에 이런 구도가 바뀔 것이냐? 이것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이재명 45, 김문수 36, 이준석 10%. 그러나 지난 일주일 사이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토론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고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많이 오르고 이준석 후보도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은 이 조사는 지난 20일, 21일, 22일 사이에 전화조사로 한 건데 전국의 1002명 유권자를 상대로 한 것이고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우선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2%, 국민의힘 36%, 개혁신당 6%입니다. 민주당 42, 국민의힘 36, 개혁신당 6%. 개혁신당 6%는 창당 이후에 가장 높은 지지율입니다. 이것은 지난 첫 번째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가 가장 잘했다는 평가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후보 지지도는 이재명 45, 김문수 36, 이준석 10%. 아직도 결정하지 않는 사람이 한 8% 정도 됩니다. 진보층에서는 83%가 이재명 지지입니다. 중도층에서는 49%가 이재명 지지입니다. 반면에 보수층에서는 65%가 김문수 지지입니다. 그리고 중도층에서는 25%가 김문수 지지입니다. 여기서 김문수 후보가 상당히 불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수층의 65%가 김문수 지지인데 진보층에서는 83%가 이재명 지지입니다. 그러니까 진보층이 똘똘 뭉쳐 있고 보수층은 갈라져 있다. 65% 제외한 나머지 35%는 이재명 지지, 이준석 지지 등으로 흩어져 있다. 이 보수의 결속력이 진보의 결속력보다 떨어진다. 그 다음에 중도층은 49%는 이재명 지지, 그리고 25%만 김문수 지지입니다. 중도층이 대선의 승부를 좌우하는데 중도층에서 김문수 지지가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중도 보수를 합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아서 보수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과거의 패턴이었는데 계엄 사태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 등등으로 해가지고 보수층에서 합리적인 온건한 세력이 김문수 지지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대선 구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2%, 국민의힘 36%입니다. 그리고 개혁신당 6%, 조국혁신당 2%. 조국혁신당이 의석수는 많지만은 대선 후보자를 내지 않았으므로 개혁신당에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이 지지율 격차는 지난주에 상당히 줄었지만은 연령대별 지지세의 차이는 여전합니다. 이 말은 지지율은 줄었지만은 기본적인 이 대선 구도에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연령대로 보면은 이재명은 40대, 50대에서 60% 내외의 지지를 받고 있고, 김문수는 60대 이상에서 60% 내외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30대도 절반가량이 이재명 지지, 이준석 지지도는 청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남성과 여성 차이가 큽니다. 남성 14%, 여성 6%. 진보층의 83%는 이재명 지지, 보수층의 65%는 김문수 지지, 중도층에서는 이재명 49%, 김문수 25%, 이준석 14%입니다. 진보와 보수를 제외하고 가운데 있는 중도층이 선거를 결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재명 49%, 김문수 25%, 이준석 14%입니다. 요게 선거 결과의 하나의 상징적인, 꼭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선거 결과와 비슷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중도층에서 이재명 49%, 김문수 25%, 이준석 14%입니다. 대선 후보 지지율을 지역별로 보면은 서울에서는 이재명 46%, 김문수 35%, 이준석 12%입니다. 서울이 전국 평균하고 비슷합니다. 인천 경기에서는 이재명 48%, 김문수 32%, 그리고 이준석 10%입니다. 대전, 세종, 충청에서는 이재명 38%, 김문수 41%입니다. 요게 아주 특징입니다. 대전, 세종, 충청에서 김문수 지지가 높아진 게 이번 조사에서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그리고 광주, 전라도에서는 이재명 70%, 김문수 13%, 이준석 9%. 이 광주, 전라도 지역에서 이준석 득표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9%.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는 이재명 22%, 김문수 60%, 이준석 9%.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이재명 36%, 김문수 45%, 이준석 10%입니다. 그리고 자영업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사이 계엄 사태로 자영업자들이 타격이 많습니다만, 자영업자에서는 대충 보수적 성향을 보였는데 이번엔 다릅니다. 이재명 47%, 김문수 42%, 이준석 6%. 노무 서비스 종사자 이재명 47%, 김문수 30%, 이준석 13%. 사무관리직 화이트 칼라라고 불리는 여기서는 이재명 56%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김문수 27%, 이준석 11%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업주부에서는 이재명 38%, 김문수 50%로 김문수 후보가 높습니다. 보수 성향에서는 이렇습니다. 보수 성향에서는 이재명 지지 18%, 김문수 지지 65%, 이준석 지지 11%. 중도층에서는 이재명 지지 49%, 김문수 지지 25%, 그리고 이준석 지지 14%. 진보층에서는 이재명 지지 83%, 김문수 지지는 8%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준석 지지가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남은 투표일까지 6일 남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전투표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뚜렷하게 지금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사전투표제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폐지하겠다는 사람이 사전투표 해야 된다고 말하기도 좀 부자연스럽게 생각하는지, 대변인을 시켜서 뭐 사전투표 해도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하는 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이틀입니다. 이틀. 또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 사람도 부산에서 투표할 수 있고, 부산 사람도 대구에서 투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좋은 제도를
놓고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거짓말 해왔던 이 음모론자들 편에 선 김문수 후보가 이 사전투표 문제를 잘못 건드리면은 지금 상승세인데 여기에 스스로 찬물을 끼얹는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또 진보층이 결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락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게 뭐 합리적일 것입니다. 다만 그 격차가 줄어드는지 더 늘어나는지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유동적입니다만은 지금 가장 주목할 점은 단일화가 이제 물 건너갔습니다. 어제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절대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의 10%가 계속 유지되느냐 이 여부입니다. 보통은 1, 2위로 표가 찢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럼 3등 하던 후보의 표가 점점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준석 후보가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아주 괄목할 만한 활약상을 보여주니까 그게 계기가 되었는지 상당히 올랐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오르면은 어느 쪽 표를 더 많이 가져가느냐 하면은 아마 골고루 가져갈 겁니다. 진보층, 중도층, 보수층 표를 가져가는데 어쨌든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은 김문수 후보에게는 달갑지 않는 현상입니다. 그렇다고 단일화해도 지금 이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구조는 역시 딱 짜여 있는데 다만 어느 정도 표차로 이기느냐는 건데 이번 대선 투표율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80%에 육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투표자가 한 3,300만에서 3,500만 사이가 되고 그렇다면 거기서 10%포인트 차이로 이긴다면 약 350만 표 차이로 이기는 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론조사가 공개되는 게 다음 주 초입니다. 그 뒤부터는 한 6일 동안은 여론조사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요 6일 동안 여러 가지 루머가 난무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6월 3일 저녁 8시에 출구조사가 공개됩니다. 사실 출구조사로 그 성분은 끝나는 것이고 그 뒤에 개표하는 것은 출구조사를 재확인한 것으로 되는데 이번 대선이 지난 대선 2022년 3월 9일 그때처럼 아슬아슬할 거냐 아니면은 출구조사로서 거의 끝나는 거냐 하는 것은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